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자, 시즌3 첫 문을 열어주실 최평국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평국 회계사입니다. 네. 회계사님 오늘 1인 가구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 웹툰으로 보시겠습니다. 선배! 요즘 잘 나간다면서요? 무슨 얘기야? 얼마 전에 적금 타서 비청산 다 하셨다면서요? 아유, 난 또 뭐라고. 아유, 드디어 전세자금 대출 다 갚았더니 속이 후련하다. 직장 생활한 지 1년 만에 그게 가능해요? 난 매달 월급으로 카드값 내기도 바쁜데. 돈 모으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글쎄, 난 원래 신용카드 거의 안 쓰잖아. 현금 결제를 주로 하게 되니까 씀씀이도 많이 줄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 늘고 그게 비결인가? 그런데 선배, 신용카드를 그렇게 안 쓰면 연말정산 때 불리하지 않아요? 돌려받긴커녕 세금을 토해내는 사람도 있다던데? 맞다. 연말정산이 있었지 참. 지금이라도 신용카드를 써야 하나? 웹툰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여자분의 입장이 제 입장 같은데요.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서 월급을 다 쓰는 느낌인데 지금 남자분이 나오는 그 말하는 얘기처럼 현금 결제 많이 하고 저축 많이 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연말정산 때는 오히려 불리한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가구가 지출은 최소화하면서 일반적인 금융상품에만 가입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1인 가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일반적인 금융상품에만 가입한 경우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그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건가요? 네, 제시된 표를 보시면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연금 계좌 납입액을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93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금 계좌 세액공제 때문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 15%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1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현금을 좀 쓰기보다는 이 신용카드를 좀 사용액을 늘려서 소득공제 받고 또 절세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세액공제 받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크게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표를 보시면 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으로 구분되며 올해 세법 개정으로 제로페이 사용액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사용처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 앞서 언급한 결제 수단에 의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이 있다면 30에서 4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로페이 소득 공제율이 40%면 지금 제일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 요즘에 실제로 제로페이 사용 가능한 곳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후 QR코드로 결제를 하면 은행에 있는 예금이 인출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에 은행 어플이 설치되어 있으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연 10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쉽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결제 수단마다 이 소득공제 적용 항목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제율도 달라서 좀 저는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절세 전략으로 25%의 환급 비율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요? 즉, 총 급여의 25%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율이 높은 제로페이나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만약 사용처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 관련 지출액이 있다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밖에 혹시 1인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1인 가구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만한 항목이 많지는 않은데요. 만약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본인의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 아마 1인 가구의 지출 금액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주택과 관련된 비용일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그렇습니다. 비용일 것 같은데 월세로 사는 1인 가구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어떤 걸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과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하는 집주인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눈치가 보인다면 5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입신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월세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셔야 합니다. 뭐 사실 집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볼게요. 1인 가구 꿈이 바로 이제 내 집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청약 통장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세금 혜택도 따로 있다면서요? 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불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특히 이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1인 가구라면 추가로 납입을 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좀 주목할 만한 이 연말정산 항목이 있다면 좀 추가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최대 90%의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1인 가구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액도 한도 없이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세 전략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첫째, 신용카드 25% 환급 비율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제로페이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무주택 세대주 1인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등 적격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1인 가구에 필요한 연금계좌 저축 가입액과 대학원 등과 같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미리 증빙을 챙겨두었다가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꼼꼼한 세테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평국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